먼저 전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의 전술은 우리가 그동안 이게 나오겠거니 하는 게 대부분 나왔는데 네. 변화를 좀 예고를 했어요. 네. I already talked about this in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camp as well. When I told that we would go to try another things. I was talking about the tactical systems. The idea is don't play both games in the same tactical system, but of course what we are going to use is certain tactical systems that we already used before, and the style is not going to change. Our general idea is not going to change. Then we will see what we are going to use tomorrow and what we will use on Tuesday. 파주 NFC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전술 훈련을 들어가면은 바로 완전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려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술인지 대충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공개된 훈련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패턴 훈련이라던가 그걸 봤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좀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소집된 이강인 선수가 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처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측면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 이틀째 선수들이 이제 각자 포지션에 맞게 서서 패턴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지션 모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패턴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왼쪽 윙어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려주는 위치로. 왼쪽 윙어로 이동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패턴 훈련이 뭐냐면은 조유민, 뭐 권경원, 정우영처럼 이 수비 진영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롱킥을 길게 찔러줘요, 한 번에. 그 윙어에 있는 선수들이 받아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그 안에서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시작은 권창훈 선수가 왼쪽,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 섰는데, 이 하다가 중간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 또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온 거죠. 그렇죠. 이강인은 이 길게 넘어온 공을 부드럽게 받아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또 벤투 감독이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어디에 좀 맞는지 좀 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이제 마요르카에서 뛰면서는 주로 처진 공격수로 활용이 많이 돼요. 근데 벤투 감독이 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마요르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능성을 벤투 감독이 열어둔 거죠. 1년 6개월 만에 불러들인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이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가 가장 중요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f the team needs, we will choose the best starting 11 to begin each game, and then we will see if he's going to make part of some of them, or if we will use him during the games. So our thoughts is thinking on the team, not think on the individual players. 자, 이강인 활용법 이야기도 이제 계속해서 해볼 텐데요. 이강인 활용법 중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트피스 이야기예요. 워낙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벤투호의 세트피스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에다가 굉장히 정교한 킥력을 보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왼발잡이 중에서는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보다 정교한 킥력을 보유한 선수를 찾기 힘들 정도잖아요. 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1골 3도움을 기록 중이에요. 이게 도움 1위입니다. 그렇죠. 펠릭스랑 같이. 네, 주앙 펠릭스 지금 4명 정도가 이제 도움 3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지금 왼발 킥력이 날카로우면 도움 순위가 좋다는 걸 이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1일에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정확한 프리킥을 배달을 하면서 도움을 또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훈련이 다 끝나 이틀째 날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이 또 지켜보는 앞에서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직접 프리킥 연습을 했어요. 네. 그 위치가 이 페널티 박스 있으면 이 아크가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이제 골문을 직접 노리는 이 프리킥을 연습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골문 구석 하단으로 찔러놓는 그런 왼발 킥력을 자랑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야 워낙 킥이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6월에 평가전 할 때는 뭐 칠레, 파라과이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성공시킨 그런 대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킥을 획득한 위치가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뭐 손흥민 선수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를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벤투 감독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해서 이런 세트피스나 프리킥 경쟁력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월드컵 본선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싸울 상대는 코스타리카가 아니고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보다 강한 상대와 굉장히 많이 맞붙는데 그런 경기에서는 프리킥이나 세트피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그걸 2010 월드컵 때 너무 절실하게 느꼈죠. 완전 느꼈죠. 이정수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 프리킥 받아서 2골 네. 게다가 누구야? 박주영 선수가 나이지리아전 직접 프리킥 넣고 막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프리킥과 세트피스가 약팀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또 중요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 기회인데 이거에 대한 옵션이 늘어나고 강해졌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호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그런 킥 세트피스 같은 거는 분명히 이번에 9월 안에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프리킥과 세트피스에서 세트피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강인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강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의 활약도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김민재 선수를 제일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아, 좋은 흐름이었어요. 김민재 선수는 제 생각인데 코스타리카전이나 카메룬전 전부 다 선발로 뛸 것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이 2경기 전부 다 선발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선수가 지난 6월에 평가전 당시에 브라질, 없었죠. 칠레, 파라과이 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브라질전에서 이제 경기를 할 때 수비 진영에서 이제 브라질의 굉장히 빠른 선수들의 강한 압박에 고전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실책으로 이어진 장면도 굉장히 많았고 1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에 대한 이 아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김민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훨씬 강해진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빅리그에 진출을 해서 엄청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이 대표팀에 합류를 하고 바로 다음날 훈련에 참가를 한 건데 이게 피곤할 법도 한데 훈련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리액션이 좋았던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어요. 뭐 좀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선수들에게 좀 파이팅하자 이렇게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낸 게 김민재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좀 드리블로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의 보탬이 되는 플레이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이 헤딩, 뚝배기 빵빵 찍는 그런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도 있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을 이제 벤투 감독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벤투호 수비진, 김민재가 합류한 벤투호 수비진은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뭐 대표팀에서도 세트피스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번 소집 때도 세트피스 연습을 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키커랑 잘 이야기해서 뭐 저한테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저랑 이제
키커랑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올릴지 아니면 뭐 대화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하면 네, 득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득점보다는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뭐 당연히 팀이랑 대표팀에서 하는 축구도 다르고 뭐 세트피스도 다 달라서 네, 뭐 큰 틀은 다르지만 그 안에 디테일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뭐 같을 수가 없죠. 팀에서랑 대표팀에서랑 하는 거. 자, 이제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제 저와 네. 허인혜 기자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본 예상 라인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고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구 거부터 볼까요? 제 거 먼저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거 좀 개인적인 그럼요. 그렇지, 밑방을 까야 이따가 까야합니다. 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럼요. 라인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4-2 아니면 4-4-1-1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저는 선발로 안 나오더라도 그냥 후반전에 나와서 45분은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를 실험하기 해보기에 가장 좀 적합한 네. 마지막 상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사실 수비진 아래 5명, 그러니까 골키퍼 네. 포함한 5명은 많은 분들이 예측한 대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좀 괜찮아요. 네. 이 밑에 5명까지는 좀 쉬워요. 이 네. 위에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 위에가 어려운데 저는 좀 이렇게 사실 2개 정도를 저는 예측을 했어요. 네. 네. 다른 거 하나. 을 네. 아주 네. 이거. 이거는 4-2-3-1.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을 10번 자리에 네. 두신 거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네. 이제 본선에서 좀 쓸 선수를 이제 본선에서는 조금 더 수비 안정적인 좀 벤투 감독의 특징이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이게 또 좋다는 또 의견이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볼란치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을 두면서 비교적 중원에서의 좀 안정적 그리고 포백 보호를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그쵸. 의견입니다. 사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네, 거. 보고 싶은 거. 네. 근데 뭔가 현실적으로는 이거다 라고 해서 제가 2개를 가져온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수미가 투볼란테를 쓰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이 밑에 뼈대를 좀 구축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구축을 해서 좀 플레이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지금 이 4-2-3-1이 확실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쓴다는 가정하에 네. 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또한 이유가 벤투 감독이 한 말이 사실 제일 걸렸어요. 그 변화를 예고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황인범 선수는 뺀 이유가 있습니다. 부상 여파. 부상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이 코스타리카전이 첫 번째 친선 경기 상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인범 선수는 팀 훈련에 제대로 참여한 기간이 여기 있는 선수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이 팀 훈련, 전술 훈련을 처음부터 참여한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라고 네. 변명을 좀. 네. 뭐 변명이요. 예측할 수도 있지. 저는 예상 선발 라인업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선발 예상 라인업.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니지. 네. 일단 왜냐? 네. 저도 황의조 선수, 황인범 선수를 뺀 이유는 같아요. 네네. 허인혜 기자와 의견이 같습니다. 왜냐? 합류가 비교적 늦었고 황인범 선수는 부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 선수를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지난번에 필요성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쓸 거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넣으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가운데서 포워드 위치에서 마무리 짓는 훈련도 많이 했길래 네. 손흥민 선수를 그럼 이번에 가운데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변화를 준다라는 포인트를 저 손준호 선수로 잡았습니다. 손준호 선수. 그러니까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을 두는 거죠. 네. 손준호 선수, 정우영 선수 둘 다 이제 3선 쪽에 위치한 선수들이고 손준호 선수가 어쨌든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선발로 투입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네. 잡았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예. 네. 저는 근데 어쨌든 4-2-3-1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4-2-3-1로 나올 것 같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제가 이제 꼬마 팬이다 보니까 4-4-2 이런 거 좋아합니다. 4-4-2. 저 개념 좋아하긴 하는데 4-4-2 저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게 4-4-2였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직관 가서 국대 경기를 가장 재밌게 봤던 경기 중에 하나가 그 2014 월드컵을 앞둔 콜롬비아전이었어요. 네. 빅버드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투톱이었거든요. 그렇게 4-4-2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고요한 선수가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나오고 네.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네,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